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배 조선일보 귀왕전 통합 예선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중국 기사에게 승리를 거뒀던 신민준 7단의 대국을 오늘 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리웨이칭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대국자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약간은 이제 랭킹도 이제 높고요. 네. 이제 또 유명한 판윌러 선수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대국 승리를 꼭 거두고 올라가서 신민준 선수가 지난해 농심배 또 6연승을 거뒀던 것만큼 이제는 또 세계대회 타이틀을 또 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농심배에서 6연승한 것을 이제 32강이나 64강 토너먼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딱 네. 그만큼 하면 우승하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도 승리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LG배의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전기 우승자는 중국 쉐얼하오 구단입니다. 예선 대진표입니다. 먼저 A조 준결승은 오유진 대 스웨. 일단 오유진 선수가 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 네. 중국의 강자를 만났어요. 랭킹 2위 강자고 예전에 이제 LG배에서 우승했던 네. 경험도 있는 아주 초일류 기사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 또 스웨 선수에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진솔 선수 대 이재성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재성 선수 아마추어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생이죠. 예.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B조의 경우는 백홍석 선수 대 또 이원영 선수의 한국 선수들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선수 왕하오양 대 엔자이밍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C조입니다. 네, 한국의 변상일 선수 대 중국 딩하오 선수의 대결. 오늘 이 대국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대국의 승자는 이현준 선수 대 또 아마추어인 곽원근 선수의 승자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D조입니다. 강창배 선수 대 중원징 선수의 대결, 그리고 차오요인 예, 선수 대 강승민 선수의 대결. 중국 여자 기사죠. 네. 여자 기사인데 아직까지 예선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떠오르는 여자 기사입니다. E조입니다. 천야오의 선수 대 이춘규 선수의 대결, 그리고 박영훈 선수 대 예환 선수의 대결. 예, F조도 타오신란 선수 대 또 한국의 송혜령 선수가 또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여자 기사죠. 네, 그리고 중국의 또 정쉬 선수 대 양빈신 선수의 대결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한중 대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G조의 경우도 슈에커 선수 대 정서준 선수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판인 선수 대 문종호 선수. 예, H조는 펑리아오 대 최명훈 선수, 한희저우 대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G조에 있는 슈에커 선수가 이제 오늘 변상희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 딩하오 선수와 동갑내기죠. 네, 2000년생인데 세계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을 정도로 네. 실력파 기사입니다. I조입니다. 중화타이페이의 젠진틴 선수와 최철한 선수가 또 맞붙게 되었고요. 토자시 선수와 우광야 선수의 대결, 그리고 J조는 박재근 선수 대 전영규 선수의 대결, 탕웨이싱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여기도 중국 선수들끼리 좀 강자들끼리 네, 맞붙었네요. 결국은 한중전이 될 텐데 네.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탕웨이신과 또 세계대회 또 단골 본선 멤버예요. 통멍청. 그렇죠. 네, K조입니다. 한국의 홍민표 선수와 중국 저우루이양 선수의 대결. 네. 이 대국도 재밌을 것 같네요. 위빙 구단이 현재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중국팀에. 네. 지금 지천명을 넘긴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네, 예선 준결승전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위빈 선수와 황신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L조 신민준 선수 대 판윈러 선수의 대국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대국자들이 네. 재밌어요. 아키야마 지로 그리고 누마다 테사키야 일본 기사 2명이 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끼리 대결을 하게 돼서 일단 일본의 체면은 L조에서 그래도 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M조의 경우는 장웨이제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또 맞붙게 되었고요. 네, 차오 샤오양 선수와 위태웅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한국의 이정우 선수도 그 세계대회 본선을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요즘에 좀 뜸한데 네. 세계 LG배에서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 장웨이제 구단을 만났습니다. 네, N조의 경우는 송지훈 선수와 미위팅 선수의 대결인데요. 또 송지훈 선수가 굉장히 또 각광받는 신의 기사인데 미위팅 선수에게는 또 어떨지. 이 팀도 역시 세계대회 우승자 네.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열심히 싸워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일본의 슈토슌 선수와 자오천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5조입니다. 한국의 조한승 선수와 중국 멍타이링 선수의 대결, 그리고 한국의 김진희 선수와 중국 딩스 슝 선수의 대결입니다. 예, 일단은 조한승 선수와 멍타이링 선수의 대결이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두 대국자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5대5 승부를 펼칠 것 같은데 네. 이 대국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P조의 경우 한국의 박현수 선수와 중국 션페이란 선수의 대결, 그리고 또 중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인데요. 천위농 선수와 판팅위 선수의 대결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중전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의 강자들이 정말 많이 출전했네요. 중국은 보통 이제 예선전하면 한 100여 명 정도 오는데 네. 한결같이 다들 실력자들이 오기 때문에 통합 예선에서는 항상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기존의 상위 랭커들과 함께 또 치고 올라간, 좀 기세를 타고 올라간 신예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기사들을 꼭 꺾어서 기세를 타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신민준 선수와 그리고 변상혜 선수의 대국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준결승전입니다. 왼쪽이 신민준 선수의 대국, 그리고 오른쪽이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 신민준 7단과 대결을 펼칠 판윌러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고요. 네, 변상일 7단과 딩하오 5단의 모습입니다. 변상일 7단은 지금 세계대회 본선 단골 멤버가 되었어요. 네. 네, 지난해에도 제4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일단 2016년도에도 삼성화재배, 신하오배, 바이링배 모두 다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직 뭐 우승 경험은 없지만 거의 모든 세계대회 본선을 다 올라가거든요. 네, 예선전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민준 7단의 모습입니다. 네, 판윌러 6단과 오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판윌러 선수가 입장을 했네요. 네, 판윌러 선수 역시 2011년도부터 네, 세계대회 본선 무대를 밟았는데요. BC카드배, 네, 그리고 삼성화재배, 백년배, 그리고 2015년도에는 LG배 본선 32강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한일러 육단도 예선전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기사인데 네.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고요. 오래전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양판 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양판. 양판. 그거 다 이제 밥과 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두 명의 판이 있는데 한 명은 판팅이 세계대회 우승을 했고요. 네. 또 한 명의 판이 이제 판일러 6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계대회 우승은 못했고요. 또 이미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는 이제 미위팅. 세 명이 아주 각광받던 기사였는데 네. 결국 두 명은 세계대회로 우승을 했고요. 그렇네요. 지금 대국하고 있는 판일러 6단만 아직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판윌러 6단도 이번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전에 거명한 그 세 명이 딱 다 동갑내기예요. 네. 1996년생. 방금 말씀드린 세 명은 96년생, 그리고 오늘 지금 옆에서 대국을 펼치고 있는 변상일 7단이 그보다 한 살 어린 97년생이고요. 네. 이 판윌러 6단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신민준 7단은 판윌러 6단보다 3살이 어린 99년생입니다. 다 경쟁자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을 보면은 네. 여기가 마지막 작전 같아요.
예. 네, 이 넉점을 보통은 살려야 되겠죠. 그래도 요석이니까 예.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요.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물론 뭐 잡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시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만약에 이 우변에 백이 산다면은 흙도 그렇게 큰 집이 있진 않거든요. 우하기에 뭐 한 15집은 좀 안 될 테고. 좌상기 상변. 우변이 타게 된다면 집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우변의 대만은 하나이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니고 네. 네, 시달리긴 하겠지만 타개만 잘한다면 곳곳에 백이 또 집을 많이 챙겨 두었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괜찮은 상황이군요. 네, 지금도 낯익은 모양이 있고 또 좀 생소한 모양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어떤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파닐러 6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묻지마 33은 나오네요. 네, 일단 한 귀씩 먼저 굳혔고요. 예. 바로 걸- 3, 4을 들어야죠. 네, 걸칠 때 요즘에 손 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걸침은 우선 뭐 날일자로 바거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 역시 전부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은 양걸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희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예전에는요. 네, 요즘 인공지능은 양걸침을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3에 들어가서 네, 33 정석이 진행이 됐고요. 흙도 손을 빼서 양걸침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옛날엔 여기서 이제 백이 바로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있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이런 수들을 많이 뒀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붙이는 수, 붙이는 예, 수가 붙이는 수를 많이 둬요. 예. 거의 정석화돼 있어요. 네, 이 형태가 조금 더 백의 입장에선 좋다고 보는 건가요? 물론 길은 내줬지만 변으로의 발전성이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여기도 이제, 역시. 여기도 이제 거의 정석화돼 있는 우상기도. 예. 네. 여기 붙이는 게 참 재밌는 수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상대방 돌에 갖다 붙이거나 하는 것은 뭐 길이 어긋난다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알파고와 알파고 대결에서 한 칸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 붙이는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원래 이 강화시켜 주지 말라는 거죠. 붙여서. 예전에 야단 맞았죠. 이렇게 두면은 네. 들쳤었고. 초반부터 갖다 붙이는 수가 등장을 했고요. 붙이면 젖혀라. 네, 되젖혔습니다. 이것도 거의 정석화돼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실전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여기를 바로 씌운 수가 굉장히 네. 독특한 한 수입니다. 이 수가 사실 지금 육선에서 씌워가고 있는 수라 굉장히 정말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씌워가는 수는 이제 이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쌍립자리 급소. 네,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막아서. 물론 이 넉점이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하변의 모양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좌변하고 네. 어우러져서 예. 이 어깨 짚어놓고 붙이고 막은 거는 뭐 참신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굉장히 유력한 작전이었네요. 흑도 두텁게 위를 눌러가니까 백도 눈목자로 도망을 갔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이죠. 네. 백이 그냥 뛰어만 나가는 모양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변 5선의 눈목자로 두었는데 네. 그것을 뭐 두 칸을 뛸 수도 사실 있었잖아요. 아, 지금 이 수로요. 예. 이렇게 두 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칸 할 네. 수도 있는데
눈목 잘했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제 자세 잡을 때는 좀 편안하잖아요. 네. 삼선에 약간 뛴다던가 하면. 변으로 좀 더 쉽게 가겠다 이런 뜻인 거군요. 그렇다고 흑이 삼선으로 짓는 것은 너무 별게 없으니까요.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고 신민준 7단 입장에서는 살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변에서 털을 잡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뛴다거나 해서요. 네 점을 살려서 움직일지 아니면 따로 모양을 삼선에 띄어서 잡을지. 이렇게 잡는 정도로는 흑도 그렇게 만족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흑이 4점 잡는 것보다는 하변에서 배기 모양 만든 것이 훨씬 이득일까요? 넉 점 정도 버리는 것은 그렇게 뭐 아파 보이진 않고요. 물론 살릴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실전 흑이 날일자로 공격한 상황에서 신민준 7단이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지 따로 둘지. 알파고가 이제 등장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2년 네. 조금, 만 2년 정도 됐는데 그 2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맞습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바둑들이 최근에는 아주 많이 빈도수가 굉장히 많죠. 모든 대국에서 묻지마 삼삼이 나오고 모든 대국에서 인공지능들이 구사했던 수들이 나오고요. 인공지능들끼리 둔 대국을 보고 그 수를 이제 반대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인공지능들의 수들이 프로들의 대국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바둑이 좀 인기가 식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 참 좋은 게임이긴 한데 네. 바둑을 배우는 과정이라든지 입문해서 이제 한 중급자까지 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은 바둑 쉽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쉽게 가르쳐주고 쉽게 바둑에 빠져들 수 있게끔 네.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도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에서 바둑을 두고 문제를 풀고 하니까 실력의 축소도 빨리 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장점이 있죠. 네. 사람보다 너무 월등한 것이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또 기계의 영역으로 놔두고 여전히 사람들끼리도 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오히려 선순환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점을 살린다면 또 어떤 모양이 좋을지, 또 버린다면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은지 신민준 선수가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살린다면 이렇게 입구 짜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변에서 털을 잡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돌이 이렇게 가면 다음에 한 이만치 가도 거의 선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쪽으로 안형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칸 띄어서 안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네. 삼선의 자리를 잡아 놓으면 양쪽으로 벌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수습에는 충분한 형태가 되는군요. 붙여서 탈출하는 것도 일리가 네. 있죠. 버린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버리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젖히면 늘어서요. 네. 호구 자리 급소로 흙이 늘어갈 때
이 정도 둬서 이 넉점이 어차피 이렇게 버리면은 몇 집 안 되거든요. 네. 나중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한 뭐 10집이 약간 넘는 정도니까 그렇게 집으로는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는 할 일을 다 한 돌이기 때문에 역시 버리는 쪽을 택하네요. 일리가 있어 보여. 뭐 다른 건 저는 뭐 잘 안 보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젖혀놓고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데 날일자 하면은 이게 막는 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흙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나 이렇게 어딘가 받으면 그때 이제 이쪽 밀어서요. 깔끔한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자체로 이제 다음에 미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세를 만들었고요. 늘 수도 있겠지만 붙이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늘었을 때 밀리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면 네, 붙이는 수도 충분히 좋은 수가 되겠네요. 중국의 판윈러 6단 지금까지는 본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이 2013년도 삼성화재배 본선 16강까지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늘지 붙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최근에 중국 선수들끼리도 그 상대 대국자에 따라서 전략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신민준 선수와 대결을 펼쳤던 리웨이칭 선수와 판윤러 선수가 이야기를 좀 나눴을까요? 이게 참 각국마다 좀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네.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나가도 같이 이렇게 의논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기보나 보고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사들은 좀 모여서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판인러 6단 신민준 7단과 뭐 세계대 결승을 앞두고 있다 네. 그러면은 비슷한 기풍을 가진 기사들을 몇 명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스파링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점이 한국과 일본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호구자리 급소 그냥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백이 호구 치면 너무 자세가 좋아지니까 네. 늘거나 붙이거나 해야 되고요. 지금 백이 당장 막는 거는 아마 여기 나와 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끊기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저는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막거나 또는 늘거나 노리는 게 되면은 흙도 하나 갈 수가 필요해 보여요. 그때 밀어서. 지금은 밀고 젖히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나가 끊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보통의 행마라면 네, 날일자로 지켜서 조금 전처럼 리듬을 구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이 바둑은 뭔지 모르지만 아주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큰 바둑입니다. 네. 반집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뒤이은 아주 미세한 승부가 예상되네요. 네, 어제도 저 오유진 5단이 결국 네. 두 집 반을 이기긴 했지만 정확하게 했으면은 반집 승이었거든요. 반집 승부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왕수어 네, 네, 왕소 왕서 사단. 4단이 실수를 하면서 두 집 반 차이가 났죠. 그렇습니다. 우변 쪽 모양을 신민준 선수가 부수고 나면 이제 신민준 선수의 모양이 남습니다. 그쪽의 싸움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LG배 조선일보 귀향전 통합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제23회 조선일보 LG배 조선일보 귀향전 통합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변상일 7단 대 딩하오 5단의 대결. 중국 딩하오 5단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한 시간은 딩하오 5단이 30분 정도 거의 더 사용을 하고 있네요. 딩하오 5단이 그만큼 바둑이 좀 어렵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바둑이 잘 된 걸까요? 지금 척 보더라도 네, 모양이 좀 흙의 확정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변부터 우변까지 쭉 지어진 흙의 집이 꽤 커 보이는데요. 뭐 얼핏 세어봤는데 한 80집 나는 거 아니에요, 흙집이? 아, 그렇다면은 이 큰 집과 하변 대략 한 20집 이상은 날 테고요. 여기서 50집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쪽 선까지만 잘 막아내면은 그래도 50집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두어지고 있는 우하 쪽의 흑도를 뭔가 좀 공격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양만 딱 보고서는 왜 이렇게 배기 재미없어 보이지 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바둑입니다. 네, 다행히 희망이 많이 보이네요. 여길 두고 이 행만은 뭘까요? 이걸 바로 움직이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가 봅니다. 혼자 도망가기보다는 그래도 우변의 백도를 약간 차단해 놓겠다는 건가요? 근데 집은 약간 깨지긴 했지만 계속 추궁할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바둑은. 변상일 7단과 딩하오 5단은 C조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조에서 통합 예선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단하고 연결은 거의 외길 수준일 것 같기는 한데 네, 딩하오 5단이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실리와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참 재밌는 모양이 등장했을까 수순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초반 수순 함께 살펴보시죠. 아예 3-3을 둬버렸어요. 네, 3-3 파이는 것이 싫다. 지금 소목과 3-3 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대각선 포석으로 출발했습니다. 서로 눈목자 구침을 했고요. 역시 이 바둑도 묻지마 3-3이 하나 나왔고요. 네, 딩하오 5단이 내 귀에는 들어오지 말고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었네요. 이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 원래는 약간 악수라는 건데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바둑들 보면 초반에 바로 붙여가는 수들도 많이 이런 식의 형태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두는 바둑은 가끔 봤는데 위로 짚어간 것은 위로 짚어간 것은 원래는 옛날에는 좀 악수라고 했거든요. 예. 받아주면은 이렇게 돼서
백보다는 흙이 좀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과연 흙이 좋다라고 꼭 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또 이 바깥쪽의 백세점을 또 세력처럼 잘 활용을 한다면 또 두어범직하다 이런 식으로 또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니까요. 예, 어렵네요. 옛날 이론만으로는 이제 바둑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힘듭니다. 네. 지금 어깨를 하나 짚어놓고 2단 젖혔다는 것은 흙을 상변에 이제 편중을 시키겠다는 네. 뜻이거든요. 눌러놓겠다는 네. 거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 2단 젖혀서 눌러놓기 위해서 우상기 쪽을 짚어놓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우변은 큰 자리고요. 걸쳐놓고 바짝 다가선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흙이 또 붙여서 좌변에 붙여서 응수를 물었고요. 네, 이 수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단수 치거나 하면은 이게 지금 축이죠. 이렇게 하고 네, 축으로 잡을 수가 있네요. 이거 한 점 잡히면은 백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 이거 세력 쌓아놨는데 오히려 미생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단 젖히는 백을 네. 2단 젖히지 않고 기존처럼 단수 치고 미는 건 어땠을까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젖히거나 늘거나 해서 둘 수 있겠고요. 이게 축이 괜찮으면은 뭐 이렇게 부딪혀갖고 싸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축이죠. 축이 아니네요. 축이 여기에 아니네요. 머리가 내밀어져 네. 있어서.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아, 움직여서. 늘면은 단수쳐 잡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싸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축이 안 되면. 역시 백돌이 좀 끊겨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실전에 그래서 2단 젖혀서 네. 만약에 지금 이어주면은 이제 있거나 하고 치거나 해서요. 이건 뭐 또 젖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 넘어가고 충분히 둘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예 흙도 단수 치고 한 점을 제압을 했고요. 서로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움직임이 강렬하네요. 자, 이렇게 돼서 흙은 집을 이제 어느 정도 차지를 했고 백은 빵따냉하면서 바깥쪽이 훨씬 더 두터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흙의 실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침투를 했고요. 날일자를 하니까 네, 상변을 하나 밀어만 놓고 네. 보통 이런 거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를 움직이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당장 이렇게 하더라도 별거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별게 없다라고 보고 그냥 손을 뺐고 이 꽉 이은 자세는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깔끔하게 우상기가 지금 집으로 네. 다섯 여섯 이거 지금 거의 30집 가까이 완벽하게 30집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백도를 또 굉장히 깔끔하게 관통하고 있는 네,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예, 본래는 관통 당하지 말라는 건데요. 실전에서는 중앙에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변의 실리를 변상일 선수가 포기했습니다. 이게 몇 집이나 될까요? 이게 10줄이니까 20, 21, 22, 23, 24. 최소한 35은 확보가 됐죠. 네. 합치면 거의 한 55집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거의 20집? 굉장히 큰 집인데 이 모양과 하변의 모양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예. 중앙의 저수도 괜찮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변에 삭감을 했고 계속해서 병상일칠단은 공격하는 듯 중앙을 넓히는 듯 예, 중앙 쪽 행마를 했고요. 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리고 흙이 한 수를 더 두었네요. 네, 입구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실전에. 아, 여길 뒀네요. 네. 딩하오 5단이 한참 장고를 하다가 차단을 일단 먼저 하진 않고 연결에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러자 변상 1-7단이 바로 귀를 넘어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흑도 연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칸 띄어서 이 선에. 여기요. 네. 그 교환을 했으면은 100도 넘어갈 수는 없었을 텐데 지금 그 교환이 없기 때문에 찌르더라도 막아서요. 네. 다음에 단수 치면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흙이 이상하니까 뭐 나중에 한 뭐 요 정도는 선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네. 변상 1-7단도 공격을 하면서 일단 실리를 발빠르게 챙기자라는 느낌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흑돌이 그래도 수습에 좀 힘써야 하는 형태이지 않을까요? 이 돌이요. 네, 하변으로 뭐 연결하나요? 아니면 한 늘거나 한 칸 띄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선수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아까 예. 그 선으로 집이 지어지면 100이 괜찮다고 하셔서 혹시 흙이 예. 수습을 하지 않고 저는 한 뛰어드는 승부수. 이쯤 두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 저는 이쯤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많이 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데 두면은 돌이 갈라지잖아요. 네. 끊기면 안 되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이건 이거 근데 잡힐 것 같은데요.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무서워서 여기도 한 이 정도 두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 양눈 목자 정도. 그러면 뭐 여기가 끊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조금 깊숙하게 들어갔고 지금 이걸 뒤에서 받는 것은 뭔가 좀 기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돌을 갈라서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상일절단은 한동안 좀 정체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1, 2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랭킹이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랭킹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박정환 이번 달에 이제 랭킹이 발표됐는데 네. 김지석 구단이 오래간만에 랭킹 2위로 올라갔고요. 네. 박정환, 김지석, 신진서, 이세돌 다음이 변상일입니다. 예. 정말 변상 1-7단은 변함없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죠. 네. 변상일 실단이 이제 국가대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인터넷 대국을 보면은 한 많이 둬요. 3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몇백 판씩 두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그만큼 지금 바둑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예. 다음에 여기 두면은 이 한 점이 차단이 되니까 보통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그렇죠. 이때 이쪽을 젖히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딱 말씀해주신 지금 막는 수와 날일자 씌우는 수를 맛보기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흑도 이제 어딘가 바깥쪽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뭐 네. 잡으면 좋고 혹시라도 못 잡더라도 공격 적당히 하다가 백은 이쪽 선으로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이제 개간은 맞춰갈 수 있는 바둑이기 네. 때문에 지금 그래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변 모양만 탁 놓고 봤을 때는 뭔가 흙이 너무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흙이 네. 확정가가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를 맞게 되면은 이 흙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집 정도는 확보가 됐죠. 여기도 예. 막으면 쉬운 집까지는 몰라도 한 45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45만 하더라도 75예요. 덩까지 여든이니까 네. 충분히 개가가 되죠. 그렇네요. 공격을 하다가 중앙만 지키면 집으로도 나쁘지가 않고. 네. 게다가 지금 중앙의 삭감원돌이나 우하 쪽에 흑대마를 잡는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네. 테고요.
변상일 일단은 인공지능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국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좀 재밌었던 일은 인공지능이 젖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워낙 바둑이 세다 보니까 네. 젖바둑을 두면서도 승률이 꽤 높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변상일 실단이 석점을 깔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아주 초속기 바둑이긴 하지만 네.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석점을 깔고 거의 그냥 인공지능을 무참하게 꽤 부수었군요. 사실 두 점 석점 깔고 두더라도 초속기로 네. 막 두다 보면 큰 실수가 나오면은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커제가 두 점 깔고 한 번 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죠. 두 점에 덤을 6집 반을 네. 인공지능에게 주긴 주고. 했지만 아무튼 이제 두 점을 깔고 한 번 져서 이제 바둑계가 깜짝 놀랐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얼마 후에 다시 바둑을 둬서 그때는 이제 깔끔하게 이겼어요. 그때는 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바둑이 확실하게 나빠지니까 이상한 네. 우리가 보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축을 이렇게 한참을 나가다가 결국은 네. 이제 기권을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좀 차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아주 사람들보다는 압도적으로 훌륭한 승률을 보여주고 훌륭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끔 본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네.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8급 같은 수들을 둘 때도 네. 있어요. 멘붕. 네. 네.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들이 등장을 많이 하죠. 나쁘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네. 딩하오 5단이 약간 곤란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딩하오 5단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판윈러 선수의 대결은 또 진행이 좀 됐을까요? 아, 비슷한 양상이네요. 저희는 양날일자를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두 칸. 칸으로 역시 움직이는 게 껄끄러우니까 지켰고요. 그리고 다시 민 장면이네요. 네. 당연히 젖혀야 되겠죠, 그래도. 예. 백도 젖히고. 받아주면 이제 신천지를 개척해야 되나요? 네. 저는 갑자기 여기를 두고 싶죠. 아, 좋아 보여요. 어차피 우변의 백돌은 뭐 크게 공격당하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좀 신경 쓰이긴 하겠네요. 나와서 끊는 나와서 약점이 끊는 약간 게, 예. 있나요? 이것도 근데 여차하면 또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미리 찔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두 점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점 버린다고 뭐 그렇게 뭐 치명적으로 아프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네. 둘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이쪽은 적당히 처리하고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좌하 쪽 모양을 신민준 7단이 초반에 굉장히 재미있게 모양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 한 번 더 지키고 싶네요. 판윈러 6단도 4점을 잡고는 싶은데 손을 뺄까봐 고민을 하나요? 바로 치르네요. 아, 나중에 찌르면 2점을 버릴 수가 있으니 네. 지금 찔러보는군요. 바로 끊겠다는 지금 뜻인가요? 끝나요? 네, 바로 이렇게 지금 해버리겠다 그런 축으로 안 뜻이에요. 잡히니까 이 축이 지금 흙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양날일자로 하면 이제 끊기는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두면 나와 끊더라도 네. 이쪽으로 몰아서 축으로 하면 되니까. 반대쪽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일자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안 지금도 되면 늦출까요? 안 되면 늦춰서 봤죠. 네. 근데 이건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두 점을 빵따냄을 하면 흑도 굳이 넉점을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이제는 넉점이 아, 막았어요. 끝내기가 막으니까 되는 거죠? 막으니까 0.1초 만에 끊었어요. 진짜 끊어버리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떡할까요? 우선은 일단 예, 네, 우선은 쳐야겠죠. 네. 치고. 나가면 이것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 미나요? 이런 식으로.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제가 사실 흙으로 이런 수 많이 두는 스타일이라. 아, 약간 무슨 되게 대안이 있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치는 건 당연히 나가서 안 될 테고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웃긴 것은 재밌는 것은 예. 끊는 것은 0.1초 만에 뒀는데 나가지 단수 치니까 나가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보통 끊을 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예, 나갈 때 때는 생각 안 생각하지 하죠. 예. 않거든요. 지금은 나가더라도 쭉 타고 나가면 나중에 여기서 걸려요. 네. 이렇게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축머리가 흙이 나와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축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이제 흙이 나갔을 때 백이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백의 입장에서 이제 요거 하나 빵 따냄 하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변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네. 우변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살기는 살겠죠. 살면은 막상 만만치 않나요? 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좀 떨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파넨로이가. 끊는 것은 딱 0.1초 걸렸거든요. 아, 네. 아, 잠깐 자리를 비웠었네요. 나갔군요. 지금 이제 여기서 혈전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잠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 한 10수 전쯤에 반집 승부가 날 것 같다 그랬는데 반집 승부가 아니고 바로 승부가 날 것 같은 그렇네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집이 아닌 바로 승부가 난 네, 큰 싸움이 벌어졌네요. 갑자기. 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백세점과 흑세점이 얽히고 설킨 그런 형태가 됐죠. 여기 찔렀을 때는 당연히 다음에 끊는 수는 뭐 거의 100% 확실하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신민주 7단 여기를 막았어요. 자신 있게 네, 막았다는 네.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미리 마련해 뒀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요? 네,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세로 그냥 막았던 걸까요? 이쪽으로 읽을까요? 예. 그쪽을 축은- 두더라도 축은 아니네요. 네, 이렇게 몰더라도 나갈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네요. 여길 끊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기둥을. 아, 이걸 아예 그렇네요. 이렇게 눌러막나요? 싸울 수도 있겠네요. 탈출하면 따내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장문으로 잡으면 네, 이거는 그래도 쏠쏠하죠. 두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걸 두고 막으면은 우변에서 사는 이런 식으로 털을 잡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불투명해 보여가지고 잡으러 오면은 확실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돌 아닙니까? 그래도
살 가능성이 더 높은 돌일까요? 네, 저는 왠지 살 가능성이 좀 더 네.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 점 빵 따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판윈러 선수가 아주 무겁게 끊어가는 수를 강력하게 구사하면서 네, 우변 쪽의 싸움이 어려워졌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뭐 이 정도 싸움이라면 둘만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두어 갔는데요. 이게 또 막상 자신감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끊어오면 고민이 되거든요. 네, 신민준 7단 우변 쪽 어떻게 수습을 해낼지.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준결승전입니다.